요즘 우리나라 젊은 남자들에게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반페미니즘 열풍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새 벽두부터 한국에서 새로운 타입의 정치적 올바름이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한국 젊은 남자들의 반페미니즘이라는 기사를 냈고, CNN도 한국의 반페미니즘 운동이 놀랍다고 논평했어요. 한국에 워낙 관심이 많은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여성 혐오가 번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고, 한국에서 여성 징병제 논의가 활발해진다는 뉴스도 있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언론도 한국에서 급진적 페미니즘과 남성 혐오에 남자들이 맞서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방탄소년단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20대 남자들이 이 정도로 세계적 관심을 받는 건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 그들은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이며, 또 우리 20대 남자의 반페미니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20대 남성들의 반페미니즘 감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점은 대체 어딜까요? 다른 나라에도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젊은 남자들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고 다른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보고 있는 건데, 외국에서 의아해하는 거는 이런 지점이에요.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이고, 대기업 이사 중에 여성 비율도 매우 낮고, 국회의원 중에 여성 비율도 최하위권인데 대체 왜 한국 남자들은 페미니즘에 반대하고 있는 것인가? 뭐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상할 만하죠. 수치만 보면 아직도 남성 중심 문화가 떡하니 있는 것 같은데 여성 우대 정책을 펴지는 못할 망정 반대를 한다고? 그래서 일부 언론은 이걸 해외 극우 세력의 반페미니즘 운동과 묶어서, 혹은 탈레반이나 이슬람까지 들먹이면서 세계적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이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상황이랑 너무 안 맞는 안일한 보도고요. 그나마 몇몇 언론들이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겠다고 전문가를 인터뷰하고 우리나라 20대 남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들이 분석한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징병제입니다. 한국에서는 남자들만 군대를 가고 다쳐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군대 간 남자들은 1년 6개월의 시간을 희생했는데 그 기간 동안 스펙을 쌓은 여성들에 비해서 취업에 불리해지고, 그런데다가 취업시장은 꽁꽁 얼어붙었고요. 이 때문에 한국의 젊은 남성들이 페미니즘과 여성 할당제와 같은 정책에 반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20대는 가부장제의 수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가부장제와 성차별로 이익을 얻고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피해를 준 건 기성세대 남성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남자와 여자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남자들이 이익을 받아왔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미 평평한 운동장에서 겨루고 있다는 겁니다. 임원 비율, 국회의원 비율, 임금 격차 이런 것도 남녀 비율만 따지면 여성이 낮은 건 맞지만, 사실 그 비율을 20대에 적용해보면 20대 남성이 거기에서 수혜를 받고 있냐는 거죠. 실제로 20대 여자만큼이나 20대 남자들도 사회적 약자인데 마치 남자라는 이유로 기득권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 억울하단 말이에요. 20대 남자 중에 임원이 얼마나 있나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임금 격차도 20대만 따져보면 격차가 매우 좁아져요. 가부장제의 문제를 바로잡는답시고 왜 젊은 세대 남성에게 피해를 떠넘기냐는 겁니다. 세 번째, 급진적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입니다. 한국에는 워마드로 대표되는 남성 혐오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온라인에서 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남성 혐오가 번져갔고, 이들의 지나친 구호와 남성 비하에 젊은 남자들이 크게 분노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들은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했는데, 가만히 있던 대부분의 온건한 남성들이 자기들이 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워마드의 도를 지나친 행태에도 여성단체나 다른 페미니스트 그룹은 침묵했고, 이에 한국 남성들은 이 급진적 페미니즘을 주류 페미니즘이라고 인식하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차를 연구한 논문을 보면 20대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페미니즘에 강한 혐오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성들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성평등 운동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남성들은 극단적이고 독단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해외 언론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나름 맥락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지만, 기사의 논조는 우리나라 20대 남성들의 반페미니즘 움직임에 그닥 호의적이진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서구의 반페미니즘은 실제로 백인 우월주의 그룹과 결탁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미국에는 매노스피어, 그러니까 남성계라는 말로 번역되는 반페미니즘 그룹이 있어요. 얘들은 유색 인종이 높은 출산율을 무기로 세계를 장악해가고 있는 반면에 백인 출산율은 점점 낮아져만 간다. 이게 다 여성 해방을 내세우는 페미니즘 때문이라는 논리로 무장한 곳이에요. 이런 논리에 매노스피어를 추정하는 자들 중에서는 실제로 총기 난사와 같은 흉악범죄를 일으킨 인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좀 예민한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과 우리나라 20대 남성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크나큰 반감을 갖고 있지만 성평등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세대보다 높은 의식을 갖고 있어요. 남성 육아에 대한 시각만 봐도 20대 남자들은 30대 여성들보다 높은 점수를 얻고 있어요. 여성의 직장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의견도 되게 높아요. 첫
번째 이유는 성평등과 페미니즘이 다른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이대남이 생각하는 성평등은 육아? 우리도 할게. 경력 단절? 보상해야지. 이런 식으로 과거에 여성만이 지고 있던 의무나 페널티를 완화시키자는 거지. 그게 현재의 여성들에게 여성 전용, 여성 가산점, 여성 할당제와 같은 그런 결과의 평등을 제공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소외감입니다. 여성 글자가 붙은 수많은 정책 속에서 남성은 외면받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왜 맨날 여성 자살만 예방하냐, 우리는 사람도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대남 정서의 핵심은 여자 걸 뺏자는 게 아니라 우리도 좀 봐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 그룹보다는 오히려 요즘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급진적 페미니즘 그룹 논쟁이 좀 참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영국에서는 스톤월이라는 유서 깊은 페미니즘 단체가 수많은 대학과 공공기관에 사상을 강요한다는 폭로가 잇따랐어요. 여성 교도소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연을 한 대학이 기획을 하니까 반대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나서 결국 취소되기도 했죠. 영국에서는 스톤월이 기득권 세력이 됐고 횡포를 부린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그동안 스톤월을 후원해왔던 영국 내각도 이를 철회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용력을 갖추지 못한 페미니즘은 사람들의 자유를 얽매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페미니즘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2014년에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여성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한 적도 있어요. 이미 법률과 제도적으로 성평등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페미니즘의 의미가 퇴색됐고 오히려 페미니즘이 남성 혐오를 부추기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캠페인이었죠. 근데 우리나라의 페미니즘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독특한 위치에 있어요. 여성 참정권 투쟁부터 여성 해방운동으로 이어지는 서구의 페미니즘 역사와 우리나라의 페미니즘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이 만들어온 역사부터 꽤 달라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페미니즘이 대중적으로 강렬하게 인식된 거는 2015년 이후부터예요. 이전 페미니스트들은 호주제 폐지, 이주 여성의 인권, 직장에서의 성차별적 행태와 성폭력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왔고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고 힘없는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 왔어요. 하지만 요즘 페미니즘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는 뭐예요? 과거 집단과는 다르죠. 뭐냐? 2015년 이후에 만들어진 급진적 흐름, 바로 온라인에서 주도하는 메갈리아, 워마드라는 극단적 페미니즘 집단이에요. 이 집단은 미러링이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전략을 들고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페륜 사이트로 유명한 일베의 방식을 그대로 베껴서 남성 혐오에 저항을 한 거예요. 원래 미러링이라는 단어는 친근함을 느끼는 대상의 행동과 습관을 모방하는 것, 자기도 모르게 모방하는 걸 의미하는 심리학적 용어거든요. 근데 극단적 페미니스트의 미러링은 일베가 상대를 조롱하고 폄하하는 방식을 그대로 써서 되갚아준다는 의미로 쓰여요. 이 전술은 온라인에서 꽤 효과적이라서 지지자들을 많이 끌어모았고 소란의 폐지운동을 벌여서 경찰의 수사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있었고 지지하는 국회의원을 후원하기도 하면서 정치적 영향력도 발휘했어요. 그때 된장녀, 김치녀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서는 어떻다라는 편견을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은 어쨌든 인터넷 접속을 했을 때 여성 혐오에 노출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20대, 10대 여성들은 학교에서부터 성평등에 대한 어떤 그 이념들을 민주주의 교육과 더불어서 받고 자란 세대죠. 이들은 그 언니나 엄마 세대처럼 참지 못하겠죠. 어쨌든 권리에 대한 그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 이 여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굉장히 우연적으로 미러링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문화는 또 재미잖아요. 그게 굉장히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어떤 하나의 새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20대 남성들과 똑같이 경쟁을 통해서 이겨야만 살 수 있다라는 신자유주의 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받은 친구들이잖아요. 권리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내가 이 경쟁에서 부당하게 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더 강력하게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실천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세대다. 그러면서 그 세력이 급격하게 사실은 늘게 되면서 페미니즘 리부트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을 공론하는 과정에서 일부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이 남성 모두를 잠재적 가해자로 일반화하면서 성별 간 혐오를 부추기는 상황도 있기도 했죠. 태화역 시위에서는 남성들의 시위 진입을 막으면서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결과 남성 배타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이 시위에서는 한국 남성 전체를 조롱하고 폄하하는 문구들이 등장했거든요. 근데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모였다는 취지가 좋으니까 부분적인 실수는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의 속에 묻혔죠. 실제로 이런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이 남성 혐오를 조장하고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여성가족부는 자정작용이 있을 것이라면서 방치했고 메갈리아의 미러링이 소란의 폐쇄에 공헌했다면서 추켜 세우기도 했어요. 극단주의자들이 선을 넘을 때가 빈번해졌지만 여성운동진영은 침묵했고 지금은 오히려 반페미니스트들이 이 극단적 페미니즘 세력의 전략을 모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개그우먼 박나
박나래 씨가 방송에서 남자 인형을 갖고 몹쓸 장난을 치는 거를 성희롱이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 폐지시켰고, GS 캠핑 광고 이미지를 놓고 남성 혐오라고 싸움을 걸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시비를 거는 등 점점 똑같이 되갚아주고 있어요. 사회가 너무 청년 남성의 희생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던 대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평창올림픽에서 군인들을 동원해놓고 이제 인건비가 0원이라고, 사실 그걸 일반 노동자한테 그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군인에 대해서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언론에 자랑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이것만 봐도 우리 사회가 너무 청년 남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감수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거든요.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건강한 페미니즘도 있겠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사실 이제 극단주의자의 성난 고함에 묻혀서 20대 남성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20대 남성들은 온건한 페미니스트에게도 강한 분노를 표출하는 거고요. 극단주의자가 극단적인 방식으로 반대편의 극단주의자를 공격하고, 다시 새로운 극단주의자가 나와서 그들을 다시 극단적으로 공격하는 게 요즘 상황이 아닌가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극단주의자들의 주장에 강한 제동을 걸고, 불합리한 것과 온당한 것의 선을 구분해서 명료한 논리로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흡수해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목소리들이 극단주의자의 소음을 비집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네요.